바로 지난주입니다. 5월 5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길이는 채 1분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 짧은 영상 하나가 3일 뒤 한국 증시를 뒤흔들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틀라스 로봇은 양손만으로 바닥을 짚고 온몸을 공중에 띄운 채 물구나무를 섭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팔로만 체중 전체를 지탱하는 고난도 LC 동작을 거침없이 해내고 있죠. 인간도 하기 어려운 기계체조를 로봇이 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단순히 신기한 걸로 끝냈다면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겠죠.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아틀라스는 쇼를 위한 로봇이 아니라 공장 투입을 전제로 개발된 실전형 모델이라는 거예요. 기술력 과시가 아니라 실제 현장 배치를 앞두고 우리는 준비되었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어쩌면 조만간 상장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현대 오토에버가 상한가로 직행했죠. 자, 5월 8일이 어떤 날이었나요? 증시 초반부터 코스피가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매일같이 상승 가도가 이어졌던 코스피가 외국인이 팔고 또 팔면서 지수는 7,3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반도체가 흔들렸고 어디를 봐도 빨간불이던 그 장세에서 딱 한 섹터만 시장을 역행했는데 그게 바로 현대 오토에버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현대 모비스도 20% 폭등, 현대 글로비스는 15% 급등,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3%를 훌쩍 넘겼어요. 그리고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보스턴 다이내믹스 영상에 더해서 삼성전자에서도 정말 중요한 소식이 터졌는데, 자 삼성전자 DX 파트에서 미래 로봇 추진단 인력 확충을 위한 대규모 사내 공모를 전격 진행했습니다.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던 로봇 사업 로드맵이 이제 말이 아닌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였고요. 삼성 CFO는 직접 이렇게 얘기했죠. 핵심 부품을 내재화하겠다. 필요하면 M&A도 한다. 자, 정리해드리자면 한국을 대표하는 두 거인 현대차 그룹과 삼성전자가 같은 날 동시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 올해 초에 로보테마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1월에 현대차가 단 3주 만에 85%가 올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주가가 2배 가까이 뛰었죠. 그때 타신 분들은 환호했고 못 타신 분들은 땅을 쳤는데 이후 3개월 동안 이 로보테마는 오르지도 않고 딱히 무너지지도 않는 그 지루한 횡보. 자, 물려 계신 분들은 언제 본전이 오나 속이 타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언제 다시 오르나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 시간이 어쩌면 바로 이날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오른 뒤에 충분하게 식히고 시장에 관심이 잦아들었을 때 조용히 힘을 모아온 거죠. 그리고 5월 8일 두 개의 대형 뉴스가 동시에 터지면서 그 에너지가 한꺼번에 분출됐습니다. 자, 조정 구간에서 버티셨거나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지금이 그 인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날 로보테마가 움직인 것은 한국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같은 날 글로벌 시장에서도 로봇 섹터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대표 주자인 키엔스는 무려 7%가 넘게 올랐고요. 스위스의 산업용 로봇 공룡 ABB가 3.3% 상승, 그리고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봤을 때 로보테마는 지금 현재 단순한 테마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자금이 로봇 섹터를 다시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투자 기회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 자, 로보테마에 다시 눈을 돌리셔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될까요? 올해 1월에 로봇 랠리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기억하시죠? 그 중심에는 항상 현대차 그룹 밸류체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구조가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 그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아틀라스의 핵심 구동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전량 공급하는 업체로 거론되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는 로봇의 운영 소프트웨어를 담당합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어 IPO가 현실화되는 순간 지분가치 상승에 직접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장하면 그 과실이 현대차 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퍼지는 구조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삼성전자의 로봇 생태계 구축 움직임과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협력사들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보테마 상승 랠리가 이어졌을 때 이 흐름을 통해서 수익을 내지 못했다면 다음 2차 상승 랠리는 금일 영상을 통해서 꼭 준비를 해두셔야 한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 여의도 주식왕과 함께 가장 크게 수익을 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로봇 테마주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공장 같은 이런 제조 라인에서는 이미 조금씩 노동자를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동차 공장에서도 이런 형태의 로봇들이 도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꽤나 익숙하고 어린 친구들에게 저게 로봇이야 라고 설명을 해줬을 때 엄청나게 실망감에 휩싸인 표정을 지었던 것들은 상당히 익숙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제야 로봇 산업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것이냐? 자, 제조업 라인에서는 하나의 로봇들이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해두면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하나의 공장에 로봇을 도입했다. 제조 공정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로봇 테마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고 이제는 로봇들이 하는 일을 프로그램으로 정해두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이 인공지능이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시 재설계를 해주기 때문에 제조 공정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어떤 학습을 시키는가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자, 물건을 만드는 공장 말고도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한 곳은 굉장히 많아요. 건설 현장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어떠한 작업들을 수행해야 한다면 이를 프로그램으로 설계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서 로봇들이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이 이 로봇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골드만삭스는 2035년까지 휴머노이드 시장이 38빌리언 달러, 대략 5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연간 출하량은 약 140만 대에 이를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로봇 규모가 아니라 휴머노이드만 따로 본 수치예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전환해 갈 수 있는 모든 생태계 시장 그 규모를 2050년까지 5트릴리언 달러, 자, 대략 7,300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반도체 시장의 시장 규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반도체 시장의 전체 시장 규모는 700빌리언 달러에 이르고 있어요. 그리고 2026년 드디어 1조 달러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현재 한국 경제 규모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을 통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시장 규모가 아직 1조 달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 시장은 향후에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 규모가 5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데, 자, 그야말로 엄청난 성장 속도이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시장 규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이 로봇 산업이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해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게 될까요? 결국에는 로봇의 성능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부품에 투자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액추에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소위 말해서 액추에이터는 인간의 근육 역할을 하는 관절 부품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로봇의 뼈대를 제대로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로봇이 움직이면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품, 이게 바로 액추에이터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력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 산업이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안정성과 내구성도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겠죠. 자, 결국에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동 환경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부품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로봇 산업이 액추에이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한 대를 만드는데 액추에이터의 가격 비중이 약 40에서 60%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랙트 애널리시스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액추에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과거의 시장을 주도했었던 산업들을 확인해 보자고요. 2020년대에 들어서는 시기에 배터리 산업이 엄청나게 흥했었죠. 에코프로나 LNF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지만 전기차에서 가장 큰 가격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 바로 셀입니다. 이게 바로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고 전체 가격 비중에서도 대략 7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자, 결국에는 2차 전지 산업,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라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가요? 셀 제조업체인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산업에서 확인해 보더라도 다른 부품들보다 GPU라든지 CPU의 부품이 가장 비싸잖아요.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이죠. 이것들을 개발하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와 인텔 같은 기업들이에요.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이 완성된 휴머노이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액추에이터와 관련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은 우리가 로봇 테마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로봇 한 대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는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기업들은 이미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만드는데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내일 당장이라도 대량 양산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가신다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인지 확인하기 전에 영상 아직까지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꼭 누르고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눌러주시는데 2초밖에 걸리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2초만 투자해 주시고 댓글도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로봇 테마가 정말 오랜만에 주가 강세 타이밍이 돌아왔고, 여러분들도 작년부터 매매를 해오셨다면 아시겠지만 대장주인 로보티즈의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더라도 자, 상승 파동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몇 차례의 매수 기회가 있었다는 것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일 거예요. 물론 이러한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수익을 내어가는 방법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자, 털리지 않고 이 자리까지 가져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투자라는 것이 수익이 나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팔고 싶고, 자, 손실이 나고 싶으면 물을 타고 싶고, 자,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뇌동매매에 빠지게 되고 손실이 시작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손실이 더 커지는 이러한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통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소통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만 2,80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느냐? 자, 저희 영상 시청해 주시고 꾸준하게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입장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만 3명 전기 매도 사인 나갔죠. 고영 매도 사인 나갔죠. 비셈전자와 계양전기 우까지 매도 사인이 나갔습니다. 자, 계양전기 우선주가 움직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계양전기가 상한가에 진입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거 왜 그랬다? 현대차 그룹이 로봇 사업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때 관련주로 엮였었던 계양전기가 바로 반응이 나타나면서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린 것이죠. 결국에는 계양전기 우선주도 상한가에 진입했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저희가 테마와 재료 그리고 시장 분위기까지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 드릴 거예요. 입장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딱 5초밖에 걸리지가 않는데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링크가 있어요. 여기서 보이지 않으시면 댓글창에 보시면 이렇게 고정 댓글로 똑같은 내용을 남겨놨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종목명과 함께 문의사항만 남겨주시면 된다. 자, 딱 5초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꾸준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하고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아실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100% 무료라는 거. 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부담감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저희가 땅 파서 장사할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목적은 유튜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유튜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같은 호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이것만 남겨주시더라도 저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투자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언제든지 부담 가지지 말고 내일부터는 저희 여의도 주식왕과 함께 꾸준하게 수익을 내어가면서 신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산업, 특히나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주목해서 지켜보셔야 될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강세가 이어졌던 로봇 기업들을 확인해 보면 이렌시스라든지 우린 PTS 그리고 아진 엑스텍 같이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의 1차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어요. 자, 테마가 강세가 이어진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어갈 수 있는 기회는 무조건 나타날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하루에도 변동성이 미친 듯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을 설명드린다 하더라도 자, 그대로 잡아 가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소통방을 통해서 함께 수익을 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린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통령이 얘기하려는 종목들은 어떤 기업들이냐? 자, 작년 대장주의 흐름을 보여줬던 로보티즈 1년 동안 10배가 넘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간의 눌림목을 만들고 나서 또 한 번 고점 돌파를 위한 준비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가면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단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까지 10배가 올랐던 종목이 추가적으로 또다시 10배가 오르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작년에도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지만 상대적으로 대장주의 흐름은 비껴나갔던 종목들, 하지만 최근에 세력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10배의 수익을 내가기가 편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기업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DIC입니다. 로봇 관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꼽히는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감속기입니다. 액추에이터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는데 바로 모터, 감속기, 제어기예요. 이 세 개의 부품을 하나의 모듈로 구성한 것이 바로 액추에이터인데, 모터는 애초에 제작 설계 단계부터 회전 속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회전력을 천천히 혹은 세게 바꿔서 관절이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장치, 그게 바로 감속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DIC는 이 중에서도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쪽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미 2023년부터 이에 대한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감속기는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물량에 전적으로 의존할 만큼 제작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부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졌었던 SPG나 우린 PTS 같은 기업들, DIC를 포함해서 모두 감속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들이에요. 액추에이터 필수 부품이다 보니까 이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만큼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DIC가 개발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부피가 조금 큽니다. 휴머노이드 손가락 관절에 사용될 수 있는 감속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무거운 무게를 견뎌야 한다든지 반복적인 작업 속에서 내구성이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협동 로봇들이나 고중량 자율주행 로봇 등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DIC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때 DIC가 감속기를 개발했다, 여기에만 집중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DIC가 감속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DIC는 과거 50년 동안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해 오면서 꾸준하게 기술력을 쌓아온 기업입니다. 특히나 동력 전달 장치를 만들어 왔는데 이미 자동차를 만들 때부터 정밀도나 내구성, 양산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꾸준하게 지켜온 기업이란 말이에요. 자동차 부품은 정밀하게 맞물려야 되겠죠. 그래야 덜컹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고속 주행이 가능한 만큼 내구성은 필수 요소예요. 몇 번 달렸다고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양산 품질인데, 실험실에서 개발하고 테스트를 완료한 이 제품들이 생산 라인에서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 이것이 바로 감속기를 개발하면서 향후에 현대차 그룹이 로보틱스 사업에서 패권을 거머쥐게 된다면 DIC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DIC가 감속기를 개발하게 된 것도 현대차 그룹의 요청사항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미 확실하게 로봇 부품과 관련해서 레퍼런스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결국 DIC가 개발 완료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현대차 그룹을 통해서 그 성능을 증명하고, 이는 곧 다른 로봇 제조사로부터도 꾸준하게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관절 부품은 많아지기 때문에 단숨에 수주 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DIC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DIC는 자회사 제인모터스를 통해서 자율주행 전기 운반차인 테리안 같은 로봇을 직접 제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기사를 자세히 확인해보면 DIC가 보유하고 있는 감속기 기술뿐만이 아니라 모터, 브레이크까지 자율주행 로봇에게 필요한 모든 부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적용시켰다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봇에만 투자해서 왜 의미가 있냐면, 그냥 기술력만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더 빠르게 취득할 수가 있고 신제품 개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개발한 부품들은 또다시 이 로봇에 적용을 시키면서 성능 테스트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어떤 고객사와 연결이 되더라도 그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IC의 본격적인 주가 상승 흐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DIC의 주가는 어디까지 상승할 수가 있을 것인가? DIC의 일봉상 차트 흐름입니다.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로보테마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강세를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거래량은 여기에 다 몰려 있는데 이후에는 이슈가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추세상 하락 흐름을 만들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이러한 흐름을 우리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체크해봐야 되는 건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안 발생했었던 거래량 대비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거래량이 모이는 구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세력들의 매집이 이어졌다면 이 구간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투자 주체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 흔적들은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에서 체크해 볼 수가 없다. 일봉으로 체크했기 때문에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월봉입니다. 한 차례 1차적인 주가 강세를 만들고 나서 바로 지난 금요일까지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자리, 자 보시면 딱 정확하게 2020년 이후로 꾸준하게 만들어 왔었던 고점 구간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가 바로 DIC의 새로운 주가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기 위한 터닝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자, 대략 7,000원 구간인데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몰리기 시작했고, 자 단숨에 15,150원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에서도 이 7,0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자, 명백하게 DIC의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저점 구간에서 이어졌다는 것과 로보테마로 주목을 받으면서 새롭게 밸류에이션이 산정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자, 최근에 일봉상 쌍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과 이 자리가 일봉상 흐름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자리냐, 세력들이 1차적인 매집을 이어갈 때 본격적으로 거래량을 터뜨리기 시작했던 그 고점 구간이란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로보테마와 관련해서 매집을 이어간 투자 주체들의 평단가가 몰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는 DIC의 새로운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 자, 실제로 보세요. 지난 목요일에 별다른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몰리는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2차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한 또 한 번의 매집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날에는 그다지 거래량이 크게 몰리지는 않았지만 자, 견조하게 추세를 지켜주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DIC는 지금 명백하게 현대그룹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가 상승세가 이어진 금요일, 월요일부터는 투자자들이 이와 관련이 깊은 기업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할 것이고, 그 수혜가 어디까지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바로 DIC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로보테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이어가실 때 1차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목표가는 지난 최고점인 15,150원. 자, 이 자리는 가볍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1차 파동을 만들어냈고 2차 파동이 이어지면서 물량 소화, 그리고 3차 파동, 가장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자리인데 이 흐름에서는 무조건 정고점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내일 당장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가시더라도 1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DIC 모두 함께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기업은 바로 지난주 로보테마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현대그룹과 더불어 우리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는 삼성그룹,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죠. 바로 SPG입니다. 일단은 SPG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SPG는요 1991년도에 설립된 코스닥 상장품 기업입니다. 3,500종에 달하는 모터를 생산하면서 오랫동안 산업용 컨베이어 벨트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를 주력으로 만들어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전자 같은 국내 가전제품 대기업들도 고객사로 이미 확보하고 있죠. 30년 넘게 모터를 만들면서 쌓아온 기술력이 로봇 시대를 맞아 완전히 다른 가치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SPG의 여영길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밀 감속기는 로봇이 정확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핵심 부품으로 로봇의 심장부나 다름없다. 바로 이 감속기에서 SPG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앞서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감속기는 액추에이터의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예요. 이미 자동차를 생각해 볼 때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품이 바로 감속기고, 이 같은 역할은 로봇에서도 적용이 되죠. 모터의 빠른 회전을 줄여서 대신 강한 힘, 즉 토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로봇 관절이 정확한 각도로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제어도 하고요. 그런데 이 감속기 그냥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로봇 한 대 생산 원가의 30%에서 40%, 액추에이터가 50에서 60%라고 했으니까 그의 절반이 거의 감속기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핵심 부품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시장을 누가 장악해 왔을까요? 감속기 종류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성 감속기와 SH 감속기, 그리고 SR 감속기가 있는데
자, 독일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정밀 감속기 시장을 양분해 왔습니다. 그런데 SPG가 이 세 개의 감속기를 모두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 세계에서 세 종류를 모두 독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고객이 실제로 선택해야 의미가 있는데 SPG가 선택받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격이에요. SPG 제품은 일본 제품 대비 20에서 50%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품질은 동등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납기입니다. 일본 업체들이 1년 이상 기다리라고 할 때 SPG는 한 달 안에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밀착 지원입니다. 일본 업체가 먼 나라에서 이메일 하나 보내는 동안 SPG는 직접 고객사 현장으로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외산 업체가 흉내내기 어려운 SPG만의 강점이죠. 이러한 경쟁력이 실제 고객 확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양파령 휴머노이드 로봇의 팔과 몸통, 구동부를 합쳐서 총 22개의 감속기가 탑재가 되는데 이걸 전부 SPG가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LG 사이언스 파크와는 로봇 액추에이터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고요. 얼마 전에는 미국 로봇 스타트업의 실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고객층이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핵심인데 과연 휴머노이드 시대가 열리면 SPG에게는 어떠한 수혜가 이어지느냐. 지금까지 협동 로봇 하나에는 감속기가 6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달라요. 한 대에 25개에서 30개까지 약 4배 이상의 수요가 폭발하는 구조가 펼쳐지게 되고요. 이를 단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간 10만 대가 생산된다고 가정할 때 대당 감속기가 30개면 총 300만 개의 감속기가 필요하다. 이 시장의 일부만 가져가도 어마어마한 매출이 된다는 거죠. 기술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PG가 개발한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는 시제품 기준으로 중국산 대비 정밀도에서도 2배를 앞서고 무게는 10%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차세대 액추에이터 SDD의 양산 체제를 갖추고서 연간 5,00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자, SDD는요, 모터와 감속기 제어기를 하나로 통합한 관절 구동 모듈입니다. 단순히 감속기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로봇 관절 전체를 모듈 형태로 공급하는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금일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SPG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 자, 바로 숫자에서 이 로봇 산업의 수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인데, 키움증권에 따르면 SPG의 감속기 액추에이터 분야 매출은 2024년 약 1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200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6년 약 35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2년 만에 3.5배 매출이 증가했고요. 회사 전체 실적으로 보면 올해 매출 4,426억 원에서 영업이익이 285억 원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 중에 해외 매출 비중이 77%에 달한다는 것. 갑자기 주목을 받은 신생기업이 아니라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받은 제조기업이 로봇 시대를 맞아 재도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PG의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더라도 이미 지난주 로보테마와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기 전부터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주인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작년 11월부터의 흐름을 확인해 봤을 때 로보테마의 주인공으로 올라설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로보테마 전체적인 기업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실적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기업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SPG 이미 영업이익을 확인해 봐도 100억이 넘는 흑자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이 로봇 시대를 맞아서 크게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SPG 역시 지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무조건 나타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SPG의 목표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은 15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이자 로봇 플랫폼을 자체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명실공히 우리나라 대장주로 주목을 받고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감속기 모듈을 SPG가 공급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한 대를 만들었을 때 감속기의 가격이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대략 많으면 40%까지 차지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성장할수록 SPG의 성장은 담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어깨 높이를 맞추는 흐름까지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 SPG의 시가총액 어디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적어도 10조 원을 넘어서는 흐름까지는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다. 현재 3조 원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가신다면 현재의 주가 대비 적어도 3배까지는 올라설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봉상 주가 흐름도 여기서 1차적으로 투자 주체들이 매집을 이어갔죠. 그리고 테마 전체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이다 보니까 금요일에도 주가 변동성을 키워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눌렀단 말이에요. 왜냐? 지난 상승 랠리 속에 1차적으로 지지라인을 만들어 갔었던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물량이 완전히 매집되는 모습이 발생해야 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르고 개미를 털고 나서 다음 상승 랠리를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사실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 가셔야 돼요. 하지만 정확하게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있는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링크가 하나 있죠. 이를 통해서 여의도 주식왕 100%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주통령이 직접 SPG에 대한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하는지 투자 전략까지 전달을 드릴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 이 정도는 알고 매매를 이어가신다.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로봇테마가 상승할 때 꼭 지켜보시다가 남들보다도 앞선 수익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차트를 찬찬히 살펴봐 주세요. 2025년 7월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완전히 잠들어 있었죠. 주가는 10,000원 초반대, 거래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종목이었는데 2025년 9월 거래량이 크게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주가는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올해 1월까지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졌느냐? 자그마치 3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통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어떻게 되죠? 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주가가 반토막 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조금 달라요. 지금 현재 주가를 보더라도 최고점 31,500원에서 많이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로봇테마와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기 전부터 새롭게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리고 거래량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작년 11월까지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졌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조용하죠. 자, 무언가를 알고 있는 큰손들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은 시기가 여기, 그리고 추가 매집의 시간이 올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 그럼 이 기업이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힌트를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가 로봇이니까 로봇 관련 기업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관절을 구동하는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액추에이터는요, 로봇 한 대에서 차지하는 가격 비중이 가장 높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부터 현대, 삼성전자까지 동시에 뛰어든 시장이라고요.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어요. 이미 로보티즈도 시가총액이 5조 원,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SPG도 시가총액이 3조 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기업은 1,000억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주가가 상승세가 시작되면 10배 이상은 우습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덩치가 작으면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 기업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고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과의 관계도 오래됐고요. 그런데도 아직 시장은 이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평가된 이유가 있는데, 자, 본업이 다른 사업이었기 때문에 로봇품 기업으로 인식이 아직은 덜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1월에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테마 자체가 차갑게 식어버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렸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기업의 실체는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자, 대략 SPG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흐름만 나타난다 하더라도요, 주가는 지금보다 20배 이상이 상승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자,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링크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체크하시고 문의사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도 하고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퍼져 나갈 경우 또 한 번 주가를 눌렀다가 올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절대로 겪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어차피 저희가 100% 무료로 정보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로봇테마 상승 흐름이 시작되기 전에 절대 늦지 않게
가장 크게 수익을 내어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